조용히 해라. 자, 1번부터 봐. 자, 어떤 퓨전 식당의 메뉴에는 4종류의 한식, 3종류의 중식, 3종류의 또 일식이 있습니다. 중식의 특정한 음식 2종류를 포함하여 한식과 일식이 각각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은 포함되도록 할 때 6종류를 시키는 방법. 자, 한식이 1, 2, 3, 4가 있고요. 중식이 A, B, C가 있고요. 일식이 뭐 있다 하지? 알파, 베타, 감마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특정한 음식 2종류를 포함하면서 사실 중식에 뭐 A, B는 반드시 시키겠다 이 말이니까 6종류를 시킬 건데 사실 우린 나머지 1, 2, 3, 4, C, 알파, 베타, 감마에서 4종류를 고르면 된다 맞지? 근데 뭐는 안 되게 적어도 한식과 일식이 포함은 되도록 해서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4종류를 시킬 건데 적어도 한식과 일식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맞지? 그러면 그냥 1, 2, 3, 4, 5 쓸고 8개 중에서 4종류를 시키기로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뺍시다. 뭐만? 중식이 없는 경우는 없죠? 한식이 없는 경우. 한식을 안 시킨 경우는 나머지 C, 알파, 베타, 감마 4개에서 4개 시켰을 때를 의미하고 일식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한식 4개 또는 중식 하나 해서 5개에서 4개를 시키는 경우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느냐? 한식도 없고 일식도 없는 중식만 4개 시킨 경우 그런 건 없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빼면 끝이겠습니다. 쉽네. 자, 8, C, 4는 8, 7, 6, 5 이 16이 다 들어간다. 아 그렇군. 1에서 이건 한 가지고 이건 5가지죠. 그래서 4, 2, 8, 3 약분하면 70개에서 6가지를 제외해야 되니 남은 64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 되겠니? 이 스텝 3 삭제하는 문제요. 뭐가 스텝 3 다음 문제인데 자 2번 그 이번 시험 15번 같은 거요. 맞나? 그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하죠.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서로 다른 세 수를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아닌 거. 여러분 3의 배수가 아닌 게 더 많겠죠? 3의 배수인 게 좀 더 적겠죠? 그지? 자 1부터 9까지 때 0은 없습니다. 0은 없어요. 0은 없기 때문에 세 자릿수 전체는 몇 개겠니? 504개요. 500개? 자 처음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개? 9개죠. 네.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 7개입니다. 504개구나. 자 그래서 504개의 숫자가 있겠고 이 세 자릿수에서 이게 서로 다른 숫자를 써야 되는 데다가 뭐 해야 돼? 3일. 3의 배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숫자를 써야 되는 데다가 0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제 여기서 뭐를 뺄 거야? 3의 배수를 뺄 겁니다. 됐죠? 표정이 왜 그래? 자 3의 배수를 뭔가 갑자기 목이 아파요. 뺄 겁니다. 3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맞아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숫자가 3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세하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2, 3, 1, 2, 6, 1, 2, 9 해가지고 맞지?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 막 살리면 돼. 현명하지 못하다. 그지? 그게 나쁘게 다는 게 아니라 세알리면 됩니다. 세알리면 돼요. 세알리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세알리면 됩니다. 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똑똑하게 세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제일 작은 거 1, 2, 3, 6이잖아. 7, 8, 9까지 더한 24까지죠. 네. 합이 6일 때는 1, 2, 3밖에 없겠지. 합이 6인 거. 1, 2, 3. 자, 이거 자리 배열은 나중에 합시다. 자리 배열은 어차피 서로 다른 3개니까 3팩토리얼 곱하면 끝이잖아, 맞지? 자리 배열 나중에 하고. 합이 9인 건 1, 2, 6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겠어? 1, 3, 5. 1, 3, 5도 있겠고. 있어. 1, 4, 4는 안 되니까 2, 3, 4까지. 자, 이런 식으로 12였을 때, 15였을 때, 18이었을 때, 21이었을 때, 24였을 때 세알이면 됩니다. 헤아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 맞아. 여러분은 헤아리면 돼. 하지만 제가 좀 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직접 세알이면 뭐 사실 조금 귀찮더라도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뭐가 웃겨 그렇게?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또 허파에 바람이 차니? 자, 저거 A 모드 운동. 제가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 방법은 유용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3의 배수 살리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주 쓸 수 있어. 잘 들어. 1부터 9까지 총 9개 숫자를 우리가 좀 분할을 해보자. 분할을 해보자. 어떻게? 나머지가 같은 수로 묶어보자. 3이 배수가 기준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즉 1, 4, 7이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2, 5, 8이랑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3, 6, 9랑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잘 들어. 숫자 3개를 뽑았는데 합이 3의 배수여야 돼.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서 이게 1번 그룹, 나머지가 2인 그룹, 나머지가 0인 그룹, 뭐 3인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각각의 그룹에서 그룹을 한글로 쓰니까 웃기네. 각각의 그 분할 묶음에서 맞나? 숫자 3개를 다 뽑으면 나머지가 1, 1, 1 다 더하면 3의 배수고 나머지가 2, 2, 2 다 더하면 3의 배수고 3, 6, 9 다 더해서 3의 배수 맞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각각의 그룹에서 3개씩 뽑으면 합이 3의 배수 맞나? 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또 만드는 방법이 뭐 있어? 나머지가 1, 1, 1 합쳐도 3의 배수 2, 2, 2 합쳐도 3의 배수 0, 0, 0 다 더해서 3의 배수 맞죠? 네. 하나씩 뽑아서 더해도 나머지가 1, 2, 0이니까 합쳐서 3이니까 3의 배수 맞니? 맞니?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 각각의 그룹에서 한 개씩 선택하여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하는 방법이 3의 배수가 되겠죠? 맞죠? 네. 몇 가지 있겠어?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가지 있는 거 이해됩니까? 네. 내가 1, 4, 7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고 2, 5, 8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고 3, 6, 9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면 걔들끼리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 이 말이야. 됐니? 따라서 이거 27개랑 3개씩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세 가지 있겠죠? 따라서 전체 몇 가지? 30가지의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쭉 써보고 30개 있구나 체크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가 1이다, 2다, 0이다 로 구분을 해서 얘들끼리 더하면 자기들끼리 더하면 3의 배수 하나씩 뽑아서 나머지가 1, 2, 0인 걸 합쳐도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 이거지.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경시대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알아두면 좀 빠르게 새알릴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게 30가지였고 이 숫자 각각을 즉 이렇게 만들어진 30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겠죠. 1, 6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니까 180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자, 답은 뭐예요? 전체 504에서 3의 배수를 빼면 되겠다. 맞지? 따라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숫자의 개수는 324가지가 있습니다. 되겠니?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A가 8개 B가 4개 있을 때 A가 8개 B가 4개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봐라. B는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다. 즉 B는 다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소리고 첫째 자리 문자가 B라면 마지막은 A여야만 한다. 첫째 자리가 A라면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돼. 첫째 자리가 B라면 마지막 자리는 A여야 한다. 는 첫째가 B로 시작하면 마지막을 A로 끝내야 한다는 얘기지. 첫째가 A면 마지막도 B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첫 번째가 B였을 때 마지막이 A여야 한다. 이게 끝이야.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 반대로 첫째 자리가 B면 B가 아닌 A면 마지막도 B겠지 이러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 첫째가 B면 마지막이 A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해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냥 B가 이웃하지 않는데 막 세울 수는 없잖아. 이거 수형도 그린다 하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해요. A가 총 몇 개? 8개가 그냥 있다. 자, 8개의 A가 있어요. B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A의 8개 중에 뭐야? 양 끝과 사이사이에 배열하면 되겠지. 옛날이랑 똑같아. 줄 세울 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상관없는 애들 먼저 쭉 세워놓고 이 양 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세워야 되죠. 주차. 주차할 때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단 A 먼저 다 배열해놓고 이 8개 사이사이에 B를 낀가 놓으면 되잖아. 맞지? 자, 근데 조건이 좀 있죠. 첫 번째가 B면 마지막은 A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B를 제일 앞자리에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중에서 8에는 B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마지막이 A로 그냥 했으니까. 남아있는 7개의 자리 중에 그냥 3개를 선택해서 B를 3군데 쓰면 끝입니다. 됐나요? 765를 3, 2, 선택으로 나누어라. 35가지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첫 번째 자리에 B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첫째 자리는 A로 고정. 맞나? 그럼 여러분 1, 2, 3, 4, 5, 6, 7, 8 이번에 8에 B 써도 되죠? 이해되니? 이번엔 그냥 뭐 하면 돼? 8개. 첫 번째 B 안 쓰기로 했어. 첫째 자리가 A기로 했죠. 그래서 그냥 첫째 자리 제외하고 1번부터 8번까지의 자리에 4개를 선택해서 B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계산해보긴 했는데 7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합일 것이므로 우리가 계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5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나마 4번이 애들이 대부분 다 풀었는데 4번 정답은 100이죠. 4번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조 땡땡땡땡에서 홀수 번째는 홀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도록 하고 짝수 번째는 짝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도록. 홀수인 1, 3에는 홀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도록.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홀수 1, 3, 5, 7, 9에서 두 개 그냥 뽑으시면 되죠. 10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자리는 짝수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도록. 짝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도록. 짝수에 0 빼먹지 마라. 0이 8이다. 따라서 5개 중에 그냥 2개 고르시기만 하면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홀수 정하는 방법 10가지, 짝수 정하는 방법도 10가지니까 전체 100가지겠죠. 되겠죠? 넘어갑니다. 칠판을 좀 지웠다가 쌤 멋있어요. 응? 쌤 멋있어요. 민주분 잘 뭐가 멋있노? 쌤 제가요 이번 주에 다이에 너무 빠져서 그냥 넣지 못하고 뭐? 아이? 쌤이 그때 의학으로 조용히 녹화 다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지? 자,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습니다. 자, 9개의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칸 따위 쓰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어야 된다. 또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한다. 같은 줄에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1, 5를 뽑는 거는 1을 선택하면 이 줄과 이 줄에는 숫자를 뽑으면 안 돼. 1을 선택했으니까 2, 3 안 되고 4, 7 안 돼요. 그래서 5, 6, 8, 9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1, 5를 선택하는 경우는 되지만 맞지? 3과 9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왜? 3을 선택하면 1, 2, 6, 9는 선택하면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4, 5, 7, 8줄 선택해야 되는데 3, 9를 선택하면 같은 가로줄에 세로줄에 걸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울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어떤 수를 선택하더라도 자 제가 빨간색으로 처음에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뽑으면 1을 뽑으면 일단 1, 2, 3, 1, 4, 7은 안 되니까 5, 6, 8, 9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즉 4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맞나? 네. 여러분 3을 뽑아도 1, 2, 3, 3, 6, 9는 안 되니까 역시나 여기 있는 4개의 숫자 중 하나 7이어도 2, 3, 5, 6 중 하나 9여도 1, 2, 4, 5 중 하나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개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2, 4, 6, 8입니다. 이 노란색 네모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4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1, 4, 7, 4, 5, 6 안 되니까 2, 3, 8, 9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자, 2를 선택해도 역시 이 T자 빼고 나머지 숫자 4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역시 한 4개네.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던 5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5를 선택하면 십자가 모양을 지으면 1, 3, 7, 9 4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냥 어디를 선택하든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자기 가로줄에 있는 2개, 세로줄에 있는 2개, 즉 4개 지으면 나머지 4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9개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4개입니다. 답이 36개예요, 선생님?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제가 빨간색에서 뭐 1 선택하고 그다음 5 선택했어요. 1 선택하고 5 선택했어요. 근데 주황색처럼 선택할 때 5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 4개 중에 1을 선택했어. 똑같이 1, 5 선택한 거잖아. 지금 봐봐. 지금 문제의 순서상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선택한 게 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없죠. 그냥 숫자 2개를 택하는 것 뿐이죠. 맞죠? 당연히 1, 5를 뽑나 5, 1을 뽑나 같을 것이므로 나누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경우니까 나누기 2를 해준다. 따라서 총 18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잘 해석만 하면 그냥 그런 뜻이구나. 맞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6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수 f의 개수를 정하는 것인데 함수 f는 x에서 x 그거 네 거야? 걸. 그거 뭐 자꾸 발에 끓이는데 괜찮아? 아이고. 아무리 괜찮아. 그냥 왜 이렇게 기냐 이거 근데? 아니 제가 뭐 이 위에 놔둘까? 침대 주변에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자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세요. 크기가 가면 갈수록 커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조합으로 뽑아야 되죠. 조합으로 맞지? 자, 증가함수는 조합으로 뽑는다. 근데 문제는 조합이란 거는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안 되게, 중복 허락 없이, 중복하지 않게 r개를 뽑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이 등호가 뭘 의미해? 중복을 의미하죠. f가 f가 같은 숫자여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단순히 조합 한 번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잘 들어. 증가함수 어떤 표현? 가면 갈수록 커지는 함수예요. 이런 거 뽑을 때는 그냥 뭐 서로 다른 숫자 몇 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 하면 끝이었던 얘기야.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막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풉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경우를 나누는 거야. 잘 들어.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애초에 무슨 뜻이냐면 같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같은 거였거나 작은 거였거나. 됐지? 자, 그래서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냐면 F1과 F2가 같거나 다르거나 F4와 F5가 같거나 다르거나 따라서 총 4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다 다르다. 하나는 같다.
이번에는 뭐야? 네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둘 다 모두 같은 경우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상세한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니? 예스. 여기 쌤이 빈칸으로 나왔지만 전부 다 FL, F2, F3, F4, F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다 다르다. 크기가 계속 커진다. 얘는 뭐야? 너와 너는 같고 나머지는 가면 갈수록 커진다. 너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마지막 숫자 두 개는 같다. 너와 너는 같고 가면 갈수록 커지는 형태여야 한다. 자, 그럼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동력 5개 중에서 실제 함수값이 될 애들 5개를 뽑아야 돼.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죠. 1, 2, 3, 4, 5 뽑아서 다 써야 되니까. 다 써야 되니까 맞지?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부터는 몇 개나 뽑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얘랑 얘는 같은 숫자니까 이걸 하나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는 필요한 숫자가 4개인 거예요. 따라서 5개 중에 4개만 뽑으면 되는 것이. 자,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5개의 숫자 중에 4개만 뽑으면 돼요. 네가 1, 2, 3, 4 뽑았으면 1, 1, 2, 3, 4 쓰는 거고 1, 3, 4, 5 뽑았으면 1, 1, 3, 4, 5 쓰는 거고 2, 3, 4, 5 뽑았으면 2, 2, 3, 4, 5 쓰는 거니까 같은 거는 그냥 똑같은 숫자니까 한 개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뽑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도 두 개 같으니까 4개만 뽑으면 되는구나. 마지막 경우는 이해하겠어? 하나, 둘, 3개의 숫자를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3개만 뽑아도 2, 3, 5를 뽑았으면 2를 2번 쓰고 3을 한 번만 쓰고 5를 2번 쓰고 이렇게 형태를 주면 되니까 숫자 3개만 뽑으면 배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뭐야? 이거를 다 더해야 되겠죠? 요거는 참고로 한 가지, 5가지, 5가지, 10가지이기 때문에 합쳐서 21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되겠니? 나랑 자,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7번인데 이거 원망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거? 아니요 7번 딱 그 문제입니다. 점이 여러 개 찍혀 있는데 뭐 직선인 것도 있고 곡선인 것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점을 몇 개 뽑아서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자, 점을 어떻게 찍어놨어? 두 원의 x는 0, y는 0,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16개의 점을 찍어놨는데 얘를 또 그려야 되는군요. 좀 잘 그려야 돼서 좀 집중. 초집중. 넌 또 초집중이야. 자, 1 여기 하나 여기 0,1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y는 x, y 교점 y는 x, y 교점 하나 더 꺼야 되죠. 여기가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인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원이 하나 더 있고 y는 x, y 교점 여기 두 개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한다면 한 여기쯤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서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만히 너무 어렵다 맞지? 그 현실의 불합리함을 나타내는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현대 미술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지 마라. 현대 미술 개인적 현대 미술의 가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이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잘 몰라요. 저는 장난 같잖아. 현대 미술 보면은 4살짜리 그림 같잖아. 바나나에다가 테이프 하나 붙였다고 4억이래요. 45기래요. 현대 미술은 여러분 작품으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별소리 다 하는데 오늘 또. 근데 그런 거 가능해요. 작품 내라고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돈을 받는데 빈 종이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는 행위가 여러분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현대 미술 중에 막 정말 이상한 어린애가 그린 것처럼 그려진 그림도 막 20몇 억씩 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똑같은 단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어떤 그림도 막 30몇 억씩 하고 그다음에
낙서 같은 그림도 몇십억씩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려서 현대미술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단순히 이게 고차원적인 미술이다, 그냥 몇 개 낙서 좀 해놓은 걸로 이것이 뭐 미술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렸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초점을 줘야 돼. 지금은 예술가에 초점을 줘야 돼. 제가 수학 수업을 하나, 현우진이 수학 수업을 하나 비슷한 수업이겠고, 물론 설명을 현우진 쌤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왜 현우진 쌤이 훨씬 더 많은 그게 가치가 있느냐? 현우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똑같은 문제를 내가 똑같이 설명하더라도 현우진 씨를 보는 게 더 많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네? 내가 이 문제를 잘 그려서 뭐 스크린 똑같이 프린트 스크린에서 맞죠? 빔 프로젝트에다가 설명을 완벽하게 해서 현우진 씨가 뭐 완벽하게 설명을 해도 똑같이 유튜브에 넣으면 현우진 씨의 조회수가 훨씬 높게 나오겠죠. 왜? 현우진이 똑같은 작품이어서가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낙서를 하는 거랑 진짜 현대 미술의 거장이 낙서를 한 거랑은 달라요. 그 거장 유명하져라. 그런 사람들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주고 있어. 이런 소리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대단한 화가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현대 미술을 하는데 낙서를 하듯이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리면 나보다 훨씬 잘 그리겠지. 기본적으로 미술을 굉장히 잘 하는데 여기에 자기만의 무언가를 넣은 거지. 물론 우리가 그걸 쉽게 알아볼 수도 없고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거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몇십억이라든지 몇 억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현대미술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그럴 수 있다. 맞나? 자기의 이해 너머에 있는 것을 단순히 이상한 걸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만의 기준을 두고 나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어도 저렇게 저기에다가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한번 좀 고민해보고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네, 행위는 뭐예요? 행위? 네. 그냥 행위, 행동, 움직임. 그 현대 미술 현대미술에는 행위 예술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그 사람 자체에다가 내가 몸에다가 분필을 묻혀놓고 맞지? 분필을 이렇게 문대면서 쓰는 것도 하나의 행위 예술이 될 수도 있지. 내가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요 미술관에서요 작품 전시하라고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줬는데 그냥 돈 주고 그 뭐지 틀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라고. 액자 같은 걸 줬고. 네. 내가 근데 거기에 그냥 백지를 내기 때문에 말이잖아. 네. 왜냐면은 저는 돈을 받고 친 게 그것을 행위 예술이라 생각하기 네가 뭔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체로 하여금 이동현 작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다. 지금 도둑놈의 심리를 표현하고자 그냥 점 하나 몇 개 찍어놓고 맞지? 돈 몇백만 원 받아놓고 도망갔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동현 작가는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동현 작가가 이미 유명한 사람이거나 굉장한 화가의 재질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데 원래 그림도 잘 그리고 성실하고 잘 하는데 이번 작품에는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인 작가라든지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돈 받고 나서 저는 500만 원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예술은 그냥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면서 긴 그림 걸어놓고 도망가면 당연히 범법행위죠. 계약상 어긋나겠지. 근데 네가 이미 유명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사람들이 이해해 주거나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 된다. 이거는 그 작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 작품이 대단하다 이래. 선생님 그 작품이 만약 불법이면 어떡해요? 작품이 위자이거나 불법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예술가도 아니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저건 이상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건 위험한 거야. 이상하다 정도는 할 수 있고 나도 나는 이상하니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내려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민트 초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트가 다른 거예요. 아니 민트 초코는 이상한 겁니다. 저는 싫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끝. 조용히 해. 알겠죠? 이제 그만. 네, 재미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피카소가 대단한 이유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대단해진 게 아닙니다. 피카소는 이미 너희들 나이 때 훨씬 더 정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피카소가 실제 어릴 때 그린 작품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그린 작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딱 봐도 왜 우리는 그렇잖아. 미술적 그 시각이 좀 없는 편이니까 나는 딱 봤을 때 되게 막 사진처럼 잘 정밀하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뭐 풍경이라든지 표현이 잘 되어 있으면 이거 잘 그린 그림다라고 하듯이 근데 피카소의 어린 시절 10살 때 12살 때 이미 그렸던 그림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이야. 그런 사람이 얼굴 막 이상하게 맞지 4차원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인정받고 또 하나의 뭔가 그 뭐라 해야 화풍? 이렇게 돼야 되나? 또 새로운 미술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신기한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애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림 그려서 유명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 현대 미술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상하다고 그냥 이거 이상한 거야 하면 안 돼요. 자, 민촌 민촌 이상한 겁니다. 조용히 해. 자, 잘 들어. 잘 들어. 이제 조용히 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16개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난 1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야겠죠. 안 되는 것들을 제껴야 되겠지? 눈에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둘, 셋, 4개의 점이 있구나. 4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겠군.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4개, 또 x는 0과 y는 0 위에도 하나, 둘, 셋, 4개의 직선이 있었으므로 총 4가지의 직선에 대하여 4씩 3개의 점을 뽑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됐니? 글자 너무 좀 애매해졌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런 경우가 4개씩 있다. 이제 4씩 4개의 일직선 위에 하나, 둘, 셋, 4개라는 일직선 위에 점 4개에서 3개의 점을 뽑아서 만든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번 뺐다는 겁니다. 애들이 보통 여기까지 계산하고 틀립니다. 알겠죠? 좀 더 있습니다. 뭐 있게? 더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봐. 생각해봐. 뭐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왜 원의 방정식 얘는 1,2인데 왜 얘는 2도 아니고 루트 2로 나와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의심해 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점의 좌표들 구해 봤었어야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y는 x와의 교점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를 일직선에 연결하면 일직선이에요. 됐니? 마치 행위에서 이거 연결하면 일직선. 이거 연결해서 일직선. 얘랑 얘가 일직선. 됐니? 저것도 일직선이야. 3개 빼요? 4개 빼요? 4개가 더 있는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왜 안 보여봐? 1,1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위에 점이니까 1,1이잖아. 얘도 세로로. 그 다음에 가로로. 또 가로로. 이게 일직선이란 말이야. 일직선. 이게 일직선이야. 심지어 이걸 여러분이 그려서 풀어야 됐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책에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민해 봤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견해요가 아니라 문제가 그래도 어려운 문제라고 스텝 3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4개 빼고 끝 하는 수준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었어요. 왜 하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도 아니고 2였냐 이거지. 왜 루트 2가 나오도록 했냐 이거야. 이거 혹시나 연결해서 일직선 되지 않을까 하고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거 보니까 일직선인데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일직선 상에 점 3개였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된다니. 그래서 총 8개의 점이 있습니다. 8개의 직선이 있어요. 3개의 점을 일직선 상에 만들고 있는 점. 노란색 4개, 주황색 4개에서 총 8개를 빼야 돼. 됐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4개니까 16개, 몇 개? 8개니까 8개. 1입니다. 이건 4고요. 5개, 8개. 40이니까 560에서 24개를 뺀 겁니다. 따라서 536개.